네, 아름다운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재입니다. 네, 정희재 대표님, 오늘은 우리가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사실 이 한국 시장이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네, 전체 이 사이즈를 한번 보면서 우리 대표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 그 도표를 보니까 1위는 역시 미국이네요. 네, 그렇죠. 예. 전 세계 시장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중국 시장입니다. 거의 중국이 현재 지금 19%로 미국을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불과 5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위하고 4위 나머지 시장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3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네요. 네네. 대단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네트워크 시장과 방문 판매 시장 합쳐서는 직접 판매라고 하는데 직접 판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위와 5위를 이제 독일과 일본이 공동 8%를 네네. 이제 차지해서 4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예, 브라질도 5위에 링크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요. 예. 브라질도 뭐 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또 예. 생각을 합니다. 남미 쪽 보니까 또 그 밑에는 멕시코도 또 바짝 또 브라질을 그렇네요. 따라가고 있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나라에 뭐 프랑스 2%, 그다음에 네. 말레이시아 시장 뭐 2%, 영국도 뭐 2% 정도 차지하고 예. 남은 시장이 그래서 형성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이제 또 네. 인도네시아 시장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자료는 이제 세계 직접 판매 연맹으로부터 이제 나온 자료인데 제가 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1위, 2위, 3위는 그렇죠.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 예. 특히나 이제 중국이 사실은 앞으로는 또 미국까지도 추월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중국이 네. 직접 판매 시장이 엄청 급부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각 나라별 어떤 기업들이 세계 랭킹 탑 10에 또 들어있는지를 한번 또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17년 기준에 미국 직접 판매 뉴스 협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1위부터 한번 쭉 한번 10위까지 우리 정희재 대표님께서 좀 한번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예. 네.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잘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잘 모르는 회사도 있는데 뭐 1위가 이제 아메이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매출이 얼마 정도 약 8.8 밀리언이니까 약 그러네요. 8.8조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A본, 네. A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지금 철수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화장품 위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허벌라이프가 네.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 회사인 포웍인가요? 네, 모워크. 네. 포웍이 이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리케이가 5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메리케이는 과거 전에 방판 방판으로 하다가 그죠.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돌린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왜 옮겼을까요, 정희 대표님? 굳이 방판 이 정도 매출이면은 그래도 예, 괜찮게 나오는 매출인데 그렇죠. 왜 굳이 방판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이유가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런 보상 방식이라든지 네네. 그 어떤 사업의 비전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방판 회사들이 종전에 네네. 그 이름은 방판으로 해놓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왔던 그런 회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데 방판의 규제는 좀 그 느슨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느슨한 규제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오던 그런 회사들을 1912년도에 1912년도에 그 법을 이제 네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요. 네네. 그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회사들과 무늬만 방판이라고 하던 신방판이라고 네네네. 이야기했는데 이런 회사들한테 그 이제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게 그 후원 방문 판매라는 그런 이제 업종을 만들어 갖고 1990년대 초죠. 예, 그게. 네. 그게 이제 201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고 맞습니다. 2012년도에 네.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방문 판매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후원 방문 판매를 선택하든지 이제 다단계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네네. 메리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들어온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네. 그리고 재밌는 게 현재 지금 2016년도에는 전혀 언급도 안 돼 있던 새 회사가 어느 순간 6, 7, 8위로 랭킹이 그렇죠.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회사들이죠? 그죠? 보니까 차이나 이렇게 보니까 예. 이 중국 계열 같은데요. 그러네, 예. 예. 매출도 장난 아닙니다. 3조 4천억, 뭐 3조 원, 2조 8천억. 예. 예. 엄청난 이런 매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한수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중국에서도 이미 이제 10년 전부터 했었죠. 성장을 해 오다가 예. 세계 직접 판매 협회에 아직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독단적으로 이제 해 오다가 공식적으로 사실 이제 미국의 직판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아메 같은 경우도 이 8조 8천억 매출 중에서 한 6조 원 정도가 중국에서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빠른 성장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또 느낌도 드네요. 우리 눈에 익은 회사들도 있지만은 잘 모르는 회사들도 네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직접 판매 회사랑 같이 포함이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나투라 같은 경우도 뭐 2조 2천억 정도. 브라질 대표하는 그 직접 판매 회사죠. 그다음에 타파웨어 같은 경우도 거의 모르는 분들 없이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그런 회사일 겁니다. 이런 어떤 직접 판매 이런 매출들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현황이라면 국내 시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 넘어가기 전에 매년 그 다이렉트 셀링 뉴스 DSN에서 100대 기업까지 이제 공개해주고 있죠. 근데 그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회사들 중에서 국내에 이제 그 들어와 있는 회사가 한 20개 이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정말 성장이 빠른 그 많은 매출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회사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 그 중국 분들이 이렇게 건강식품 관련한 임직원들이 2016년도인가 이렇게 한번 왕창 막 7,000명, 8,000명씩 이렇게 한국에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맥 그 무슨 파티라고 했죠? 그게 이제 그 뭐 치맥 파티도 있었고 또 삼계탕 파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뭐 관광청에서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그 후원금 줘가면서까지 그 중국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들이 중국에서 직접 판매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상으로 한국에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인데 사실 사드 문제만 아니었으면 아마 작년에도 또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직접 판매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잘못하면 저는 또 중국 시장이 또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성장 추세라고 그렇죠. 이 성장 추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식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저는 반드시 좀 의미를 찾아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이 네트워크 시장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혜 대표님께서 이제 뽑아주셨는데 간단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그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1년치의 그런 영업 결과를 다 보고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7월경에 그 자리를 다 오픈을 시켜준다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제 한국의 상황을 좀 이게 이제 비교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쭉 보시면은 회원사, 그러니까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 그죠?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총 판매원이 그래서 이제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그 공개된 회사가 124개 회사였고요. 이 124개 회사에 등록된 그 판매원 수가 829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7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총 매출액은 약 5조 1,306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총 매출액에 제가 뒤에다가 가로쳐 놓고 그 성장률을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보면은 거의 12%, 16%, 11%, 19%, 13%, 14%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이전까지는, 2016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네트워크 시장이 거의 10%에서 20%를 성장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소매 매출 시장의 1년 성장률이 약 한 2%에서 4%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시장은 그거에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보니까 엄청 빠른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그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를 2018년도 1월 기준으로 144개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계속 새로 등록하는 회사와 또 새로 없어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2018년도 1월 기준으로 144개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총 가입 회원 수는 2016년도 총 매출액도 2016년도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떤 회사들이 또 없어졌고 예. 또 어떤 회사들이 새롭게 또 등장했는지 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예. 자, 2015년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2016년도 이전에는 매년 10%에서 20% 정도 성장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6년도에는 약간 그 이제 매출이 좀 줄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25개 회사가 2016년도에 네네. 이제 그 문을 닫은 회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 회사들 쭉 보면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통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통신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이제 통신 회사들이 갑작스레 이제 그 폐업을 하게 됐냐면 이 통신 3사가 여러 가지 이제 통신 그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이제 사회 단체로부터 많이 이제 지탄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3사가 이제 그 통신 상품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네네. 많은 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불법 그 이제 그 가상화폐 다단계 있죠. 네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다단계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네. 이런 이제 불법 가상화폐 다단계로 이제 많은 회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매출이 좀 줄었다. 사실 이 통신 회사의 매출만 줄지 않았어도요. 2016년도는 마찬가지로 그렇네요. 상당히 큰 성장을 했을 텐데 통신 회사들이 이제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 잠정적으로 네. 이제 그 매출이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도 새롭게 신규 진입한 회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21개 회사가 2016년도에 이제 신규로 진입을 했는데 네네. 보시면은 이제 눈에 익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전혀 모르는 회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웅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렇죠. 또. 웅진에서 이제 릴리에테라는 그런 이제 그 상호로다가 네네. 이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진출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미에브라는 회사도 혹시 아시는 그렇죠. 분들 계실 텐데 그동안 이제 그 방문 판매를 네, 하던 맞습니다.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네트워크로 돌린 그런 이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신규 진입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6년도에요. 예. 재밌는 사실은 보니까 2017년도 6월 1일자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교원그룹의 이 장편순 대표님께서 네트워크 회사를 또 설립하셨더라고요. 예. 회사 이름은 더 오름으로 제가 등록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17년 12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별이 5개 하셨던 그 분이 이제 최창환 대표님인데 사실 최창환 대표님이 그 시크릿이라는 외국계 네트워크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등록하셔가지고 2년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게 전략이지 않으셨을까. 2년 동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학습을 하신 다음에 12월 12일 날 2017년도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회사 이름도 참 재밌어요. 별이 5개라는 것처럼 이 강남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메이드 인 강남을 만드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중견기업들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분들이 굳이 인식의 부정적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혜재 대표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그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네트워크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트워크 시장이 사실은 엄청 발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그 고객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기업들이 그 네트워크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많은 그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들 말고도 사실 이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많은 그런 이제 그 새로운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이 한국에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아마 특히 이제 대기업들도 아마 머지않아서 다시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참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과도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사실 본격적인 시장이 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 대표님? 그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예측을 하거든요.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예측을 해봤는데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방식으로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거의 한 8, 9년 동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약 한 10%에서 20%의 고공성장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성장의 기조가 저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결과도 이제 일부만 나왔는데요. 네네. 그 2016년도하고 거의 보합세를 이렇게 네. 이루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조정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옛날처럼 이 매출이 뭐 크게 다운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이제 한국에서는 그 법적인 장치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미 이제 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인식이 사실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전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이제는 네트워크를 정말로 하나의 산업 분야로 유통산업 분야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피라미드하고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법 피라미드로 인해서 한국 네트워크 시장이 휘청거리는 그런 상태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네,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장점이요 네.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야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그 마케팅이 다 있을까 이런 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단점이 거의 없다. 장점은 엄청 큰 마케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처럼 그 아직 많이 이제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시대와 이제 그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관계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이제 그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개인 기업, 1인 네, 기업을 이제 맞습니다. 그 시대 이런 쪽에서 이제 네트워크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네트워크에 새로 들어오는 그런 회사들 보면은 전에는 이제 주로 네트워크 그 이제 취급하는 품목들이 비타민이라든지 네네. 뭐 화장품, 뭐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제 상품들이 엄청 다양화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이제 그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네, 저는 맞습니다. 봅니다. 예. 사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다른 일반 사업과 비교해서 사실 종업원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과다하게 어떤 재고를 안아야 될 그런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주 낮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학위도 또 필요가 없고요. 예. 그죠? 그다음에 어떤 수입의 장점도 무한대까지 내 능력에 따라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세금 관계된 복잡한 이런 거 절차 다 생략을 할 수가 그렇죠. 있고 또 시간의 자유. 또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함께 팀워크를 통해서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의 뭐 이용하기식, 그죠? 매출 빼먹기식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전환점을 좀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혜재 대표님과 저는 이 의식 수준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어떤 그 글로벌 기업이든지 뭐 어떤 국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밑에서 사업을 제대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크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은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직 북한이 네트워크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북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담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고비를 넘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어떻게 오픈되느냐만 이제 남아 있다고 보는데 오픈된다고 하면 이제 북한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으로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겠죠. 제가 보니까 전문가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베트남을 추월할 수 있다. 두 자리 숫자 약 11%, 12%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제2의 70년대, 80년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될 그렇죠. 네, 대동강의 기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결국 저희의 이 모든 방송 컨텐츠는 결국 문화의 중요성이죠. 맞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토대가 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건 전문가들은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성장의 그 토대가 뭐냐면 저는 문화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놨을 때는 정말로 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좋은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가장 한계에 부딪힐 거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들과 또 이제 관련자들이 네. 문화를 만드는데 또 이제 네. 좋은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네트워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함께 네네.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이 방송도 사실은 이제 그 저변에 있는 문화를 갖다가 바꿔 나가는데 네, 맞습니다. 물론 좋은 문화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될 그런 문화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바꿔 나간다고 하면은 네.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정희재 대표님의 말씀처럼 사실 저희는 일반적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은 특정 회사의 사업 설명회라든지 어떤 그런 제품 설명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진행하는지가 저는 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펼쳐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하게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시소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시소 맞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네. 사실은 어느 회사 입장에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이제 시소가 균형을 안 이루겠죠. 근데 네.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네. 어느 회사를 떠나서 정말로 네트워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